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반등장이 반등장답지 않다가 갑자기 마감 직전에 시원하게 또 상승 탄력을 자랑하니 이거 무슨 일이야? 삼성전자에 정말 뚜렷한 호재가 나타난 걸까라는 물음표가 또 붙게 됩니다. 기존 악재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야기시키더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주며 코스피 지수 1% 넘게 오르고 있는 수요일장. 마감 전 미리 쓰는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미국 노동시장 냉각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많이 들으셨죠? 어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려감이 만연했던 시장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지표는 미국 11월 실업률 4.6%로 급등하는, 그러니까 채용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4년여 만에 미국 고용 냉각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걸 확인한 건데 미십년물 국채금리 바로 4.1%대로 떨어지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는 거구나 했지만 사실 이번 보고서 셧다운 때문에 왜곡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1월 금리 인하 결정 근거로는 조금 약할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만연해지자 오늘 하루 우리 시장을 상승, 하락, 변동성을 좀 야기시켰던 요소로 작용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포인트 2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환율이 뭐래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장중 1,480원을 돌파했는데요. 무려 8개월 만입니다.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이 외환스와프를 가동했다라는 보도도 전해진 마당에 외환스와프, 그러니까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렸다가 약속한 시점에 다시 되돌려주는 거래를 말하는데 환율은 사실 6월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에는 1,400원대를 넘어서면서 구두 개입을 하기도 했던 외환당국. 오늘은 1,480원이 넘어서자 이창용 총재,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물가 양극화 위기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든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환율 급등 현상, 이 서학개미들의 해외 거래 투자 비중이 커져서일까요? 굵직한 대기업들의 달러 보유 성향이 강해지자 외환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돼서일까요? 이번 주 금요일 또 BOJ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및 엔캐리 자금 움직임에 대한 우려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환율, 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바로 잡아야 할 텐데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기엔 단순한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포인트 3, 삼성 파운드리 팔라노 인텔 수주 코앞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도 굳건한 오늘장 우리의 큰형님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단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주들의 튼튼한 움직임에는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팔라노 수주 행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레거시 파운드리 분야인 팔라노 파운드리에서 엔비디아에 이어 인텔 일감까지 따내며 대형 고객사를 연이어 확보한 우리의 삼성. 수요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니 큰손 고객사들이 연이어 몰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파운드리 사업부 생산량이 증가되자 삼성이 주요 소재 업체에 발주한 포토마스크 규모도 작년에 한 2천억에서 올해 3천억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락할 때마다 삼성을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파운드리 공정, 포토마스크, 노광 공정 쪽 종목 미리 매수해야 될까요? 내년 우리나라 반도체가 큰일 한번 내지 않을까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수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은요, 미미하게 출발했던 지수였습니다. 3,994포인트에서 스타트를 끊었던 지수는 이내 변동성을 가져가며 그래도 상승권역에서 움직임을 보였으나 마감 직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을 중심으로 IT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견인하자 4,049포인트까지 단숨에 또 회복을 해내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 한국전력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원전, 조선, 증권주는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에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요, 전자닉스 형님들의 힘에 힘입어 4,047포인트까지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하락 전환하고 ABL바이오가 낙폭을 키우자, 그리고 여기다가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BM이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는 반등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상승폭이 축소되자 지수는요 907포인트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마감 직전에도 코스피와는 좀 대조적인 모습 0.59% 하락하면서 하락권역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볼까요? 3거래일 연속 현물 시장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이 크진 않지만 1,1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보시면은 기관만이 매수 우위 포지션을 구축, 여기에다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3,5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네요. 자, 6월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급등을 하고 있는 환율. 외환시장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찾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500원 시대를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는 것이 현명할까요? 원화 약세와 또 엔화 약세와의 연동성, 대만 달러 약세와의 연동성, 플러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 급증, 여기에다가 지금 대기업들의 아주 강해진 달러 보유 성향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은 아주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패러다임 국면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파이널 콜을 통해 오늘장을 빈틈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24인베스트먼트 손상현 팀장,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와 함께 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로는 오전장의 흐름 살짝 아쉬웠죠. 그러다 마감 들어서 전자닉스에 힘입어서 오늘 지수도 함께 아웃퍼폼하고 있는 코스피 일중인데 일단 오전장에서는 지수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 테마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이 최근 스페이스X IPO 이슈가 좀 대두되면서 강세를 보였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오늘 코스닥의 신규 상장 성공적인 데뷔식을 치르면서 관련되어 있는 이노스페이스, HVM 같은 종목들 함께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죠?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한 모습이 아니라 현대위아가 이제 미국 현지 생산에서 가장 큰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대위아를 중심으로 부품 쪽이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무벡스가 강세를 보이고 로봇 쪽에선 현대오토웨버가 빠지는 정신없는 순환매가 오늘 또한 펼쳐졌다라는 부분도 인지해 놓고 계시면 좋겠네요. 철강주도 오늘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의 합작 미국 생산 공장을 좀 이제 가동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현대제철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현대제철보다는 좀 아쉽습니다. 2차 전지주가 전날의 급락을 뒤로하고 오늘 좀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포스코홀딩스를 비롯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반등폭은 오늘 또 비교적 아쉽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AI와 카지노를 또 하락 테마로 한 대 묶어봤습니다. 로켓 헬스케어 워낙 또 테마주 성격으로 급등한 바 있으니 사이즈가 큰 종목 로켓 헬스케어도 오늘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좀 리스키한 요소 카지노 관련되어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에 또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전장의 설 질문 우주항공 관련주를 향해 보죠. 여러분, 위성을 만들고 그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판매하는 회사가 바로 오늘 상장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이 됐고요. 첫날 더블 기록에 성공하며 시총 5천억에 육박한 모습인데요. 스페이스X IPO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그동안 덜 움직였으니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만연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주항공 관련주가 추가 상승하기에는 단순 이 테마장에서 움직이는 건 아닌지라는 또 물음표도 붙어요. 우리 손창현 팀장님은 오늘의 신규 상장주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이노스페이스, HVM 같은 종목들의 추가 상승 연속성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에 할 건지 그게 기간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 뭐 정부 쪽에서도 계속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2032년까지 뭐 매년 그 우주선을 발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쪽에서 민간 쪽으로 우리나라도 빠르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탈모래들지 우주항공, 로봇 관련된 그런 순환매 연속성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페이스X라는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이제 우주항공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뭐 우주항공 쪽에서 따져서 뭐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본업인 자동차 관련된 섹터와 연계되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방산에 대한 꾸준한 안정적인 성장성에 대한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우주항공까지 같이 연계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제시해드렸던 이 HVM이나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나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이스X의 이 안정적인 특수학금을 공급하고 있는 HVM이 가장 좀 선두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두 종목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조금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저녁이죠. 새벽에 이제 민간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관련된 위성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면 관련된 또 이 내러티브도 확대가 될 수가 있지만 이게 또 만약에 실패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또 주가에는 악재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우리나라가 위성을 발사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방산 모멘텀, 이 방산 사업까지 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을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의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단순 테마성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제대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오후장. 그 이유인즉슨 워낙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대형 IT주들 오늘 전자닉스뿐만 아니라요. 액침 냉각 모멘텀 유효한 쪽 LG전자를 비롯해서 한중, NCS, GST까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먼저 포착을 해봤고요. 그 밑단에 오늘 오전부터 강했던 종목 해성DS가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해성DS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새롭게 조금 시총 산정을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놓자 해성DS가 가장 또 강하게 시세를 오전장에서 분출한 바 있고 오후장에서도 그 탄력을 유지하더니 그 밑단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동진세미캠, 심태까지 소부장 플러스 기판까지 어느 쪽 놓치지 않고 오늘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두산 테스나까지 올라오는 하루가 오늘 또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건설주도 강하네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중심으로 GS건설, DLENC까지 동반 상승을 보이면서 현대건설이 그렇게 크게 시세를 내는 것이 아닌 HDC 현대산업개발이 대장주로 움직이니 원전 쪽의 모멘텀보다는 정말 시클리컬 업종 건설주로 조금 더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탈모 치료 모멘텀, 정부 정책 모멘텀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후장부터 들썩였던 탈모 치료제 관련 종목들 오늘도 테마성으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장에서의 질문은요. 전반적인 반도체를 향해 보죠. 이제 우리 내일 오전이 되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삼성전자가 인텔 쪽에 파운드리 팔라노 수주를 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된 바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플러스 반도체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락시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쪽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들을 조금 매집해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될까요? 황주병 대표님. 네, 일단은 반도체 섹터는 모두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큰 수익, 레버리지를 바라실 때는 소부장으로 가시는 게 좋고 나는 안정적이고 배당이 좋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보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안정대 구간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10만 원 언더에서는 분할로 좀 매수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앞으로 AI 시장은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늦춰진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약진, 미국의 약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뒤늦어졌지만 빠르게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부장 관련된 수혜주들 기판이라든지 혹은 화학조 다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국산화 관련된 수혜주들 다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토레지스트라든지 EUV 공정에서 나오는 많은
수요, 특히 국산화 안정화 이런 이슈들이 많이 두각이 될 텐데 그와 관련돼서는 뭐 캠트로스라는 종목도 좋고요. 뭐 동진 세미캠 같이 아예 화학적으로 계속해서 써야 되는 어떤 화학적인 반도체 종목들도 새롭게 테마로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안정성은 삼성전자가 10만 원 언더에서 배당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모두 다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속에 또 캠트로스를 좀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레버리지 종목 같은 거, ETF 관련 종목들, 반도체 ETF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아니라요. 오늘부터는 또 마감 직전 상승률 상위 종목, 하락률 상위 종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나갤러리아가 상한가 직행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의 테마주 동양고속도 연일 좀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랩스 관련해서는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죠. IS 동섭 플러스 현대위아가 오늘 좀 시총 사이즈가 큰 기업 안에서는 가장 좀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세실업도 오늘 9% 넘게 급등, LF까지 8% 넘게 상승하면서 의류 관련주들도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 안에서는요. 삼양바이오팜, 오늘 뭐 삼성바이오에피스라든지 이 바이오팜 종목들 낙폭 크게 나오고 있고요. 카지노 관련주에서는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여전히 낙폭 만회하지 못하면서 7% 하락세를, 가온전선도 8% 넘게 빠지고 있고 일동제약도 지난주에 견고한 흐름 뒤로하고 차익실현 매물 오늘까지 좀 출회되는 양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승률 상위 종목 한화갤러리아에 주목해보죠. 하나에너지 IPO 이슈 대두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하나그룹주는 어디가 될까요? 뉴스플로우에 따라 우리는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것을, 하나그룹주들이 앞으로 좀 이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것을 염두에 두고 상장 종목 중에 하나그룹주 중 어떤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유리할지 손창현 팀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뭐 오늘 그 한화에너지 일단 하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IPO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를 하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화에너지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 관련된 그룹이 다시 재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김동관 부회장에 대한 재편이 조금 더 빠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하나비전, 한화 솔루션 같은 이제 한화그룹의 자회사로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이제 매각을 한화 에너지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한 한화생명의 이제 김동원 사장과 그리고 한화갤러리아의 15% 지분을 판 김동선 부회장이 결국에는 이 지분으로 뭘 할 거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사 지분을 취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하나갤러리아가 상한가를 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증여세 납부 관련된 부분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화 김동관 부회장에 대한 재편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한화그룹 계열에 관련된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에너지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그룹주 지분 관련 이슈로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좀 쫙 나열해 주시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나갤러리아 보고 있으면 되나요? 하나생명 보고 있으면 되나요? 저는 일단은 이제 실적,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는 한화갤러리아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인수 합병에 대한 것도 최근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우엄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갤러리아와 같이 시너지를 좀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하나생명보다는 하나갤러리아가 조금 더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직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시세를 높게 분출하고 있는 종목, 오늘 신규 상장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68% 급등하면서 상승폭은 살짝 둔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웹스, SJ그룹, 알리코제약, 에르코스 같이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의 시세가 확실하게 붙어준 하루입니다. 신신제약, 쿼드메디슨, 엔젯이 또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하락률 상위 종목도 체크를 해볼까요? 하락률 상위 종목 안에서는 RBW가 23% 급락, 그리고 소룩수가 15% 급락. 여기에다가 SPG, 로봇주들의 변동성이가 어떡하죠? 순환매가 오늘도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로봇테마라고 다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SPG의 낙폭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급등 뒤로하고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 오늘 혹독하게 겪고 있고, ENCL도 지금 1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가 대부분 부진한 가운데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휴젤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도, 그러니까 어제 장에서도 하방 경직성이 느껴졌던 미용기기 관련 쪽들, 휴젤의 주가는요 상승장에서도 저력이 느껴지고 하락장에서도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의 어제 오늘 주가 상승 연속성, 향후 추가적인 주가 업사이드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황주명 대표님? 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보톡스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톡스를 맞았다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의료행위라기보다는 화장품 바른다, 이 정도로 지금 느껴지는 그런 순간까지 좀 오게 됐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벌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분기에 거의 누적 기준으로 작년과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너무나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본이 지금 9,343억, 이제 1조를 바라보고 있고요. 부채가 969억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총이 지금 약 3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기서 30% 정도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휴젤 오랫동안 좀 큰 흐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는 실적 기대주로서 보이게 된다면, 현재 지금 한 약 25만 원 구간, 거기에 30% 정도 7만 5천 원을 더 더하면 3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32만 5천 원까지 업사이드는 열려 있으니 하락시마다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의견 휴젤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3시 23분이네요. 동시호가 상황으로 바로 진입을 해볼게요. 월요일, 화요일 정말 답답했던 시장이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그래도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또 시세를 강하게 분출해 줬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 또 탄력이 살짝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1%대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은 0.65%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올라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 전해주셨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일단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HBM 쪽에 대한 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HBM4에 대한 양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증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 할지를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설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설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은 역시 전공정 장비 쪽입니다. 그런 점에서 PSK라든지 원익 IPS,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증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더불어서 증설 관련된 이슈도 얼마만큼 이어지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환율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제 1,480원까지 뚫었고요. 1,500원이
정상인 시대가 오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환율인데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제 하락장에서도 그 K뷰티 관련해서 APR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삼양식품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환율 수혜주도 좀 선별해서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중심의 수출 주도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K푸드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실적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 이게 환율도 너무 높아지면 그에 따른 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지금 수출주로서 두각을 받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휴재 같은 경우도 미국에 주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향 수출이 있는 휴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삼성전자나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물론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재라든지 혹은 어떠한 의료 미용에 관련된 종목이죠. 미용에 관련된 종목 좀 보시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휴젤이 아마 좀 수혜주로서 투합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내일장에서 좀 주목하시는 종목 미리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좀 주목하시는지.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올 거고요. 내일 저녁이면 또 물가지표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의 물가지표. 여기에다가 이제 주 후반에 또 BOJ의 통화정책회의 결정이 나올 텐데 어떤 종목 미리 집중하면 좋을까요?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화학 관련돼서 화학이요? 코오롱인더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일단 우리나라 감산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일단 증산이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연계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관련돼서 고무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금호 타이어라든지 한국 타이어 그리고 넥센 타이어가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자동차 관련된 회복이 본격화되고 전기차에 대한 회복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타이어 쪽으로도 회복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화학 관련된 종목 중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종목이죠. 코오롱인더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추세 자체가 전환될 가능성도 높고 실적에 대한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인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화학주들의 선전도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화학 안에선 코오롱인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와, 오늘 삼성전자 왜 이렇게 예쁘죠? 5% 넘게 또 급등 마감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황주명 대표님은 어떤 종목 미리 좀 지켜보고 계시나요? 저는 AI 로봇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 워낙 두각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실적으로 전환되는 시점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이 안 받쳐도 클로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HRT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는 Y2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일부 지금 다지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나오는 HRT 로보틱스, 그러니까 Y2 솔루션이죠. Y2 솔루션을 주목하고 있고 특히 테라다인이라는 50조 관련된 회사와 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대기업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테마들이 돌면서 아무리 좋은 정보 특히 좀 눌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눌림 자리에서 좀 매집을 하시거나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좀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탑픽 종목 로봇 안에서는요? Y2 솔루션 Y2 보도록 솔루션인가요?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현대 무벡스는 조금 피할까요?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네, 변동성이 크고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을 좀 이번에 주 포지션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Y2 솔루션 로봇주 안에서는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직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큰 힘을 불어넣어줬던 시장이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선물 주가 지수도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고요. 마이크론이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지 가이던스 전망을 어떻게 내놓는지가 좀 주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내일장도 부디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하는 장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장도 여러분 지켜보시느라 대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부쩍 한국 증시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곧 발표될 마이크론 실적 티켓만 열심히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는 장 초반까지는 관망 심리가 가득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롤러코스터처럼 마치 변동성은 심했고요. 갈 곳 잃은 돈들은 옆에 있는 회전목마처럼 테마주 사이에서 빙글빙글 도는 하루였습니다.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고 비트코인마저 급락하자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세시를 기점으로 갑자기 엄청난 뒷심을 보여주며 기지개를 켜는 전자닉스에 연동되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지수 장중 고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4,050선을 단숨에 회복을 해줬고 1.4%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10포인트까지 좀 밀리면서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5%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테마로 정리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일단 대통령 발언에 울고 웃는 테마들이 장세가 펼쳐졌고요. 그 와중에 대형주들은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호재의 반도체가, 또 리튬 가격 급등의 2차 전지, 그리고 구조 재편 기대감에 석유화학이 불을 뿜었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시죠.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상승폭과 코스피의 상승폭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 목표가 상향 보고서 이 모멘텀도 상당했고요. 이에 세시를 기점으로 갑작스러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주 반가웠었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부터 외인의 수급을 바탕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세시를 기점으로 치고 가더니 장중 고점에서 10만 8천 원대까지 회복하면서 거의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골골대던 하이닉스 역시도 기지개를 켰습니다. 외인이 순매수세로 전환했고요. 오늘 장 말아 올리면서 장중 한때 55만 4천 원까지 찍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55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정책 테마도 함께 짚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출산 지원을 확대하라는 주문에 저출생주가, 탈모 치료 건보 적용 검토 지시에는 전국의 탈모인들과 함께 탈모주가 환호했습니다. 반면 카지노 인허가를 도박장에 비유하면서 질타하자 카지노주는 찬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몸집이 가벼운 탈모주들의 화력이 좀 가장 센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이노진부터 TS 트릴리온 그리고 메탈앱스까지 좀 상승률 상단에서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주는 모습이었고 JW 신약이라든지 위더스 제약단에서도 10% 내외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죠. 리튬 가격이 신고가를 찍자 실적 기대감이 좀 확 커졌고요. 여기에 아직 식지 않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단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막판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장중 고점 대비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빨간불로 LG화학이 전일 종가 대비 2%대 반등을 줬고 에코프로 역시도 견조하게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주입니다. 이번 주말에 자율재편 데드라인을 앞두고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오늘장 롯데케미칼이 78,900원 선까지 좀 치고 가면서 7%대 상승세, 금호건설이나 코롱인더단에서도 4에서 5%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대한유화 역시도 15만 7,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숨막히는 눈치 보기 장세였던 수요일장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디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NH선물 권하민 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 8개월 만에 환율이 1,480원을 뚫었습니다. 장중 동향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이제 6.5원, 6.6원 오른 1,479.56원에 거래 중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11월 양적 고용 부진 그리고 실업률 상승 소식에 환율은 장 초반 1,473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1,400원대 70원 초반에서 유입되는 결제 수요와 해외 투자에 따른 실수요로 환율의 하단은 단단하게 지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4일 연속 이어진 것과 맞물려서 환율은 장중 고점 1,482원까지 터치하면서 지난 4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레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상방 압력의 가능성도 궁금해지고요. 일단 환율이 안정되려면 어떤 뉴스가 나와야지 환율이 안정화될지 여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향후 전망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외 재료보다는 국내 수급 재료가 유독 여타 통화 대비 원화의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직전 4월에 기록했던 연고점 1,485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결국 당국 개입이 가장 중요해진 레벨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거래 및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1년 연장되었는데요. 아직 완연한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일 직전 환해지가 단행됐던 레벨에 도달한 만큼 향후 추가 상승 속도 자체는 좀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고용 부진 등 달러와 약세 압력이 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역시 현재 레벨에서 추가 급등 가능성보다는 당국 개입 전개와 맞물린 1,400원대 중후반의 횡보, 즉 원화의 약보 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NH선물 권하민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